정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보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불을 개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윤정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주 민재도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정희만 깨어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윤정이 붙여놓은 노란 포스트잇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민재 도시락은 현미밥으로 부탁드려요. 반찬은 저염식으로요. 정희는 포스트잇을 떼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미 내용을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세탁기를 먼저 돌렸습니다. 돌아가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깼습니다. 그 다음 밥을 지었습니다. 민재는 현미밥을, 민수 부부는 백미밥을 먹었습니다. 두 종류를 따로 지어야 했습니다. 냄비 2개가 가스레인지 위에서 김을 내뿜었습니다. 정희는 이 집에 들어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윤정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남편 없는 집은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집으로 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첩, 남편이 쓰던 손목시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윤정은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냉장고 정리는 채소, 과일, 반찬, 음료 순서였습니다. 빨래는 흰색, 유색, 속옷으로 나눠 돌려야 했습니다. 청소는 월요일 거실, 화요일 방, 수요일 화장실 순서였습니다. 정희는 처음엔 며느리의 꼼꼼함이 신기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규칙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희는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직원 같았습니다. 민수는 늘 바빴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했습니다. 정희가 말을 걸면 응, 알았어요 하고 대답했지만 눈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더 바빴습니다. 외국계 회사에 다녔습니다. 영어로 전화 통화를 자주 했습니다. 정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목소리가 빠르고 단호하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늦을 것 같아요. 민재 저녁 챙겨주세요. 윤정은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할 틈도 없이 문이 닫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섰습니다.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밖에는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빴습니다. 정희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설거지를 오래 해서였습니다.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요즘 자주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흰 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정희는 자기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50년을 교사로 살았습니다.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정희를 좋아했습니다. 따뜻하고 차분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년 퇴직할 때 학생들이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라고 카드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책을 읽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6시 30분이었습니다. 민재를 깨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손주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재야, 일어나야지.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재가 이불 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10살짜리 손주였습니다. 할머니, 더 자면 안 돼요? 학교 가야지. 일어나렴. 민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스스한 머리, 잠이 덜 깬 얼굴. 정희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정희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허리가 유난히 아팠습니다. 몸을 숙일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정희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참을만 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혼자 병원에 왔습니다. 민수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73번 김정희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펴기가 어려웠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척추 협착증이 심하시네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예. 지금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힘드실 겁니다. 빨리 하실수록 좋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술?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정희만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윤정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산책.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희는 거짓말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진단서를 꺼내 보았습니다. 척추 협착증, 수술 권장.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통증을 참으며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하는 모든 일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순간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나이 들어서 그래. 걱정 마. 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정도 옆에 앉았습니다. 민재도 왔습니다.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내일 민재 학부모 상담이 있는데 다녀와 주실 수 있으세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갈게. 감사해요. 제가 회의가 있어서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민수가 불렀습니다. 정희는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 금방 끝나. 엄마,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병원에 다녀왔어. 수술을 해야 한대.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정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수술이요? 척추 협착증이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 바쁜데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 날짜 잡으셨어요. 다음 주 그럼 입원은 얼마나 하세요? 일주일 정도. 윤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정희는 멈칫했습니다. 집안일.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정희의 건강보다 집안일이 먼저였습니다. 내가 퇴원하면 천천히 할게. 어머니 아프신데 어떻게 하세요? 파출부를 불러야 하나?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엄마, 수술날 제가 휴가 내서 갈게요.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엄마, 보호자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수술날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윤정도 오지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혼자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혼자 왔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정희는 웃었습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정희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민수는 하루 저녁에 잠깐 들렀습니다. 윤정은 주말에 한 번 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머니 퇴원하시면 언제쯤 집안일 가능하세요? 정희는 윤정을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불편함이 보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게. 아니 아프신데 무리하시면 안 되죠. 그냥 대충이라도 언제쯤 가능하실지 알아야 제가 계획을 세우죠. 그 말이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계획. 정희는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쉬면 될 것 같아. 알겠어요. 그럼 그때까지 제가 파출부 알아볼게요. 윤정은 30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빨래도 널려 있었습니다. 윤정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리를 못했네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상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섰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은 컸지만 정희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늙어가야 하나? 이렇게 사라져야 하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 그리고 정희가 평생 모은 돈, 많은 액수였습니다. 정희는 통장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도 인생도 내가 일군 건데. 정희는 오래 묵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떠나야겠다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며느리 가족이 보묘가로 강릉에 간 사이였습니다. 정희는 오래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중개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집을 팔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중개인은 놀란 듯 웃었습니다. 정희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였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요즘 시세 좋습니다. 금방 팔릴 겁니다.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정희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작은 가방에 자신의 물건을 챙겼습니다. 사진 몇 장, 낡은 손목시계,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이 산 옷 한 벌. 많지 않았습니다. 3년을 살았지만 정희의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텅 빈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가구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통영 원룸. 여러 매물이 나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들이었습니다. 정희는 한 집을 골랐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동산 사장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가족이 강릉에서 돌아왔습니다. 민재가 조개 껍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정희는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윤정이 피곤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집 잘 보셨죠? 응, 잘 봤어. 불편한 건 없으셨고요? 없었어. 괜찮았어. 민수가 가방을 풀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없는 동안 외롭지 않으셨어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아니, 괜찮았어. 편했어.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민수와 윤정이 출근하고 민재가 학교에 간 뒤였습니다. 정희는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통영행 버스표를 예매해 두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산과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마중 나왔습니다. 중년 여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같이 가보시죠. 차를 타고 바닷가 마을로 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작은 빌라 앞에 섰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컸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정희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바다였습니다. 파도가 부서졌습니다.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부동산 사장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을 입금했습니다. 열쇠를 받았습니다. 작은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에 열쇠를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약 진행하시겠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계약일은 금요일로 잡혔습니다. 잔금은 한 달 뒤였습니다. 그때까지 이사를 가면 되었습니다. 정희는 조금씩 짐을 쌌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버렸습니다. 오래된 옷, 낡은 신발, 읽지 않는 책. 정희의 짐은 놀라울 만큼 적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윤정이 정희의 방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희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이사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정희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와 윤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였습니다.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요, 엄마? 정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사하려고. 이 집 팔았어. 다음 주에 나가.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나 이사 갈 거야. 이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내가 팔았어. 윤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는 며느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 집 팔았다고. 계약했어. 한 달 뒤에 나가야 해. 민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장난하시는 거죠? 장난 아니야.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상의하면 허락했겠어? 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윤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이기적이세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정희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너희도 너희 삶을 살아야지. 나는 더 이상 집안의 그림자가 아니야. 그림자요? 무슨. 나는 사람이야.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 전에 그냥 김정희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정희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나를 사람으로 본 적도 없어. 3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윤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이기적이세요. 정희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좀 이기적으로 살 거야. 일주일은 조용한 전쟁 같았습니다. 민수는 정희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이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세요? 응, 민재야. 할머니 없으면 어떡해요? 정희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전화할게. 보고 싶으면 놀러와. 민재가 울었습니다. 이사 날 아침이었습니다. 트럭이 왔습니다. 짐을 실었습니다. 민수가 현관에 나왔습니다. 잘 살아, 민수야. 민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너도 행복해야 해.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트럭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3시간을 달렸습니다.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새 집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오래 바다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좁은 골목, 낮은 집들, 고양이 화분. 평화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먹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아침마다 해변을 걸었습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이제 혼자가 편해요.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빌렸습니다. 읽고 싶었던 소설들이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김치를 나눠주었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챙겨 드세요. 고맙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엄마 죄송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여쭤본 적 없었네요. 괜찮아. 저희가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너를 원망하진 않아. 이제는 엄마도 엄마로 살고 싶었어.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너희도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효도야. 보고 싶으면 찾아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주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윤정도 민재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윤정이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를 힘들게 해드렸어요. 괜찮아. 민재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그치? 매일 아침 바다를 봐. 엄마가 행복해 보이세요. 윤정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달라질게요. 정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저녁이 되어 민수 가족은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배웅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끔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는 잘 지내. 너도 내 인생 열심히 살아. 저녁이 되면 바다를 보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정희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을 찾았어. 나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김정희야.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파도가 노래했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올 것이었습니다. 정희의 하루가, 김정희의 하루가